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9시 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제가 녹화하고 있을 제가 저녁 영상 녹화할 때쯤 이제 모더나 백신 개발 소식이 딱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좀 약했던 거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이유는 당연히 백신 개발됐으니까 그죠? 비대면 이런 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나스닥은 좀 이제 매기가 덜 쏠리고 전통적인 게 많이 모여 있는 S&P는 좀 많이 오르고 그죠? 요런 차이가 그래서 나타날 거다 그죠?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어젯밤에 뉴스 뭐 몇 개 나온 게 있어서 좀 살펴볼 만한 게 있다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사실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닌데 좀 하는 얘기가 좀 신기해서 하나 좀 같이 보자고 갖고 나왔습니다. 전 뉴욕 연은 총재래요.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더들리? 네, 더들리랍니다. 이 아저씨가 16일 날이니까 어제 CNBC 나와가지고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 미국은 여전히 경제가 안 좋아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립서비스와 다르게 이 전 뉴욕 연은 총재 아저씨는 연준의 화력이 많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사실 어떤 연준 쪽 사람이죠. 연준 쪽 사람에서 연준 화력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신기해서 아무튼 갖고 나와봤어요. 아, 연준 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좀 독특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했고 대차대조표를 7조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경제가 연준으로부터 더 이상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거기도 한데 연준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니까 독특하다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더 풀자면은 돈을 더 풀어버리면 이제 달러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미 이번에 좀 어떤 과도한 부양책, 이번에 좀 폭발적인 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라든가 뭐 채권 시장의 뭐 금리 쪽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연준의 화력이 많지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었긴 했죠. 자, 아무튼 또 그리고 참 이런 얘기 계속 드리는데 이 보시다시피 부양책이 더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도 미국 정부나 아니면 연준이나 뭔가 새로운 부양책을 더 내놔야 되긴 되는데 문제는 명분입니다. 명분. 지금도 부양책이 뭐 2조 달러인가가 그게 지금 이제 아직도 미국 상원을 통과 못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우고 있어서 지금 그것도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명분 문제인데요. 이 백신 개발되고 이래버리면은 이 부양책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앞으로 바이든이 가지고 올 MMT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분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양책 2조 원짜리도 야 지금 더 이상 부양책 쓰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공화당 때문에 막혔는데 그보다 더한 정책이 나오려면은 어떻겠어요? 뭔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명분이라면 뭐 기업이 연쇄 도산을 한다든가 주식시장이 박살난다든가 뭐 금리가 갑자기 치솟는다든가 하여튼 무슨 일들이 경제에 안 좋은 일들이 생겨야 어떤 부양책을 더 쓸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선 어쨌든 명분은 없죠.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애매한 점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책이 필요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다른 분위기 괜찮고 백신까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부양책을 쓰기는 또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어젯밤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S&P에 편입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장 마감하고 나서 11%가 현재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미래는 뭐 대충 다 보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액면 분할 나왔던 날이 어떤 단기 고점이듯이 테슬라가 S&P 편입이라는 것도 어떤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면은 카카오 예전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카카오가 코스닥에 있다 코스피로 넘어왔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 이미 다 오르고 코스피에 딱 상장되니까 이제 그날부터 줄줄줄줄 흘러내렸던 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1% 급등했다 하더라도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테슬라나 애플 같은 거 이제 안 좋다 이거죠. 테슬라 같은 게 보면은 뭐 요렇다. 만약에 갭상승해서 여기 출발했다. 지금 463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고점만 자꾸 고점 테스트만 하는 거지. 아무튼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온다. 지금 백신이 뭐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고 이 구간에서, 그죠? 대통령이 바뀌고 백신이 막 2개나 심지어 개발되고, 여기서 S&P의 그 테슬라까지 상장되고. 물론 테슬라 상장이란 이슈는 그 시장 자체에 미치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지는 상징성, FANG의 뭐 일종의 한 뭐 막내, 하여튼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놈이 S&P에 상장이 되니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저게 경제적으로 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이벤트만 한번 체크하자면은 뭐 펜실베니아 마감 시한 11월 23일, 하여튼 뭐 그래서 미시간 23일, 네바다 12월 1일, 그러니까 뭐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어떤 지금 이 뭐 검표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판이 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론에선 조용하지만 뭔가 일단 불확실성은 진행 중인 거예요. 다만 언론이나 시장은 이 불확실성들을 좀 일부러 애써 무시하는 듯한 모습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알고는 있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서 조용하다고 해서 이 무시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알고는 있읍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은, 어젯밤에 미국 시장 내용을 보시면 FANG가 뭐 좀 덜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해서 뭐 이렇게 마감이 됐죠. 그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게 화이자거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좋은 백신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아무튼 그 다른 백신 또 나오니까 또 하락하게 되겠죠. 예. 뭐 특별한 거 없고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뭐 전형적인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그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상승 일자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는데, 수요일까지 해서 이 고점 넘어가는지 여부 이런 거 잘 보시고, 뭐 상승행자 진행 이런 여부들 좀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딱히 뭐 그렇게 뭐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S&P 같은 거는 보시면 이제 뭐 저항, 뭐 눈에 띄는 저항이라고 한다, 뭐 요 위에 윗꼬리, 요 고점 정도가 어떤 눈에 띄는 저항이 되겠죠. 지금은 당장 뭐 눈에 띄는 저항 이런 거 없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선물인데요. 여기 이렇게 선 그어놓은 이런 자리들, 뭐 이미 예전에 숫자는 다 읊어드려서 그런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지와 저항 자리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한 뭐 빠르면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오르거나 아니면 뭐 한 금요일 정도까지 오르거나 뭐 이 정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승하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것 같고, 일단 내버려 두고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라나.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에 좀 감소했는데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1대가 어떤 중요한 바닥권이니까 21대 부근까지 내려와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나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짜불짜불 이렇게 잘 죽지 않고 자꾸 뭐 아랫꼬리도 달고 이러고 있다는 모습이 일단은 이 주변에 뭐가 있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긴 되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모습들이나 아니면 이런 모습들, 이 변동성 지수는 바닥을 다지는 게 상당히 더럽다, 이 모습이 깔끔하지가 않고 더럽다라는 점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물론 어젯밤에 이렇게 2%, 3% 가까이 하락 마감했지만 뭐 아직 완전히 뭐 죽었다고 보기는 또 애매할 수 있다, 그죠? 이 원래 더럽게 움직이는 빅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어젯밤에 백신 개발됐으니까 약달러로 가는 게 정상적이었으니까 아무튼 약달러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봉 단위로 보시면 요 자리 정도에서, 이 자리 정도에서 딱 모더나 백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모더나 백신 이야기 나오고 나서 쭉 밀렸는데 정상적입니다. 밀리긴 밀렸는데 이번에 밀리면서 모더나 백신이라는 소식을 가지고도 이 밑에 있는 이 저점 부분을 못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가 뭐 92.5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걸 못 깨고 또 아래쪽으로 못 내려간다면은 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됐으니까 달러 약세로 되는 게 정상적인데, 과연 이번에 이 전저점 자리를, 여기 분봉이니까 분봉 자리에서 이런 저점 자리를 깰 수 있을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뭐 그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장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어젯밤에 리플 날면서 안 그래도 이런 얘기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난 게 있어서 좀 한국장 넘어가기 전에 한번 좀 몇 가지 보자면은, 그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틱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어떤 진짜 뭐 중요한 자리, 예를 들면 3월 달에 이렇게 지수가 폭락하던 S&P 월봉인데요. 3월 달에 이렇게 폭락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금융위기 직전에 이런 뭐 엄청난 뭐 오버슈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금융위기 때라든가, 어쨌든 뭐 어떤 때를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죠? 평상시가 아니고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칠 때, 시장이 평상시가 아니고 난세일 때,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어떤 큰 변곡 자리에 있을 때, 그런 특징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물론 주식시장은 몇 개 안 되지만, 그 중에 주식시장들도 어쨌든 대부분 보면 평상시에는 다 따로 논단 말이죠. 평상시엔 디커플링이에요. 뭐 유럽이 좋을 수도 있고 뭐 한국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런 뭐 다양한 각 나라별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서로 디커플링이 되기 마련입니다. 미국이 오를 때 한국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한국이 오를 때 유럽은 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디커플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양한 조합으로. 근데 이 주식시장의 특징은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난세, 뭐 2008년, 뭐 2007년 뭐 금융위기 직전의 버블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위기 때라든가,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뭐 가장 최근으로 돌아오면 코로나 때 뭐 시장 폭락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이런 굵직한 변곡 자리에서는 모든 전 세계 주식시장들은, 모든 전 세계 위험자산들은 일제히 커플링 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최근에 전 세계의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보시면, 요즘 모습은 다 아시죠? 이 11월 달 들어서 바이든 소식하고 백신 개발로 인해서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잖아요. 다른 데도 그런지 한 번씩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 말은 다른 데도, 근데 뭐 아무 때나 봐도, 뭐 예를 들면 뭐 터키 이 보시면 약간 디커플링 구간들이 있었죠. 디커플링 구간들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최근에 11월 들어서는 일제히 폭등이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트레이딩 뷰에서 나오는 아무 나라나 지금 집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뭐 어떤 나라를 보는 게 아니고 아무 나라나 최근 11월의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요. 전 세계가 똑같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약간 서로 디커플링 되었다가, 그죠? 중간에 한 6월쯤부터 해서 디커플링 되었다가 최근 11월 달에 다시 급속히 커플링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지 우리 한번 의심을 해 보자는 겁니다. 뭐 브라질, 뭐 안 그래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눌러보다 보니까 뭐 재밌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브라질 보셨죠? 11월 달에 폭등한 거. 어쨌든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많은 것들을 대충 보여드리면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전부 11월 달에 폭등했다, 전부 11월 달에 단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 11월 달에 폭등했다, 이건 항생, 그죠? 각각 모양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 기간들은 디커플링 기간이었는데, 근데 지금 11월 들어서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플링 되고 있는 와중에는 일본, 11월 달, 그러니까 이렇게 커플링 되고 있는 이 배경에 어떤 그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겠냐, 이게 어떤 변곡의 사인 뭐 이런 거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러시아 디커플링 구간이 있었지만 11월 달엔 일제히 다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뭐 어쨌든 나머지들은 더 뭐 찾아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르헨티나가 어쨌든 저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오늘 아르헨티나 처음 봤는데, 아르헨티나 코로나 직전 고점이 여기였는데, 얘도 거의 뭐 나스닥 수준으로 강하더라고요. 왜 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하다, 신기했다, 얘기 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11월 달에 일제히 폭등했다라는 점이 이번에 특징입니다. 모든 어떤 큰 변곡 직전에 저런 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제히 커플링 현상들이 앞으로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예견하는 것이 아닐지 한번 재료를 던져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국장으로 넘어와서요. 한국장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전 세계가 그렇게 일제히 방금 커플링을 하면서 11월 달에 들어서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환율하고 주식시장의 디커플링도 눈에 띄었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청개구리도 없었다고요. 환율하고 주식이 이렇게 따로 노는 것도 없었는데 최근 11월 들어서 이제 슬슬 다시 환율하고 주식시장이 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의미일지 이런 것도 무슨 의미일지 그러면서 이 환율하고 주식시장이 커플링을 하고 있는데 커플링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정상적인 게 이거예요. 정상적인 게 환율은 떨어지고 그 주식은 오르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이거를 커플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커플링이 지금 심하게 되냐면 주식시장은 완전 오버슈팅 쪽으로 뽑아내고 있고 그리고 이 환율 강세도 완전 슈팅 쪽으로 뽑아내고 있죠. 얘는 뭐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주식이 약간 못 따라오고 있었는데 주식이 결국 오버슈팅을 이런 식으로 주면서 이 어떤 이 원화 강세에 대한 이랬던 지난 부분에 이 반영 못했던 이런 부분을 지금 한 번에 다 이래서 어쨌든 같이 커플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좀 꼬이는데 어쨌든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디커플링 되던 모든 것들이 11월 들어서 일제히 커플링 되고 있다. 그것도 심각하게 정도와 정도와 기간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다 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커플링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 어떤 큰 변곡 직전에 예를 들면 뭐 버블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저 위에 투매가 생긴다거나 해서 이러한 굵직굵직한 자리에선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이 다 커플링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꼭지에 거의 다 와서 이게 커플링이 되려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한번 띄워보자는 거죠. 운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재료를 드렸고 자, 뭐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아마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보시다시피 한국 시장은 사실 오늘 많이 못 오르고 있는데 어제 다 반영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할 일은 뭐겠습니까? 고점 확인해야죠, 그죠? 고점에 대한 저항 부분 확인하고 보시다시피 고점은 또 살짝 높아졌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아무튼 오늘도 뭘 할 날은 아니에요. 오늘도 뭐 자신있게 뭔가를 하는 그런 날은 아니고 오늘도 일단 그냥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쪽은요. 코스피 쪽은 지켜보시고 코스닥 쪽이 어쨌든 좀 시원찮죠. 코스닥 쪽은 지금 보시면 레버리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2,200원 정도가 전 중요한 자리라 생각했는데 이젠 12,200원도 못 가서 저항이 이제 12,000원 정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12,000원도 이제 저항으로 인식을 하면서 지금 오늘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오늘 봉인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종가까지 밀릴 수 있으려나 어쨌든 봐야 되지만 어제 그러니까 어제 확인한 게 이 12,200원대가 확실히 저항이 강력하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 같고 오늘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저항은 12,200원대가 아니고 12,200원도 12,000원도 못 넘는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 12,200원, 여기 12,000원. 12,200원을 못 넘는다가 아니고 이제 12,000원도 못 넘는다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고점만 확인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 저점도 깨야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은 그냥 지켜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뭔가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고점 확인됐다고 뭐 슬슬 매집하시든가요. 손절 기준 잡으시고 알아서 매집하시든가요. 그 어쨌든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튼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오늘 뭐 쉬어가는 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여기서 또 장중에 또 미쳐가지고 장대 항봉을 확 뽑아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 풋옵션도 사고 막 이래야 되겠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오늘은 보니까 조용하게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고점 저점 오늘 각종 테스트하는 날일 것 같습니다. 그냥 지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이 최소 수요일에서 한 금요일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아 놓으시면은 쉽게 이 한국장 인버스로 손이 나가는 일은 아마 좀 그죠? 한국장 인버스 쪽으로 쉽게 손이 나가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수요일, 금요일 이런 말씀 드려놨으니까. 근데 어쨌든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나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아예 이제 찍고 나갔죠. 아예 찍고 나가서 갭상승했어요. 일단 오늘은 최소 약세를 보일 것 같고 삼성전자 약세 보이면 뭐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좀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겠죠. 좀 제한적이겠죠, 움직임이.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폭락 나오는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이 선물이라든가 이 기준이 잘 없으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6월 달인데요.
지금 현재 6월달 이런 모습들하고 삼성전자는 좀 유사한 것 같고, 그러니까 6월달하고 6월달 선물 차트하고 삼성전자 비교해 보시면 오늘의 봉은 여기 6월 8일 날 나온 이 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시나리오 한번 여러분들 세워놓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오늘 나온 선물의 봉은 약간 지금 뭐 요런 봉이나 6월 9일이나 6월 10일 날 나왔던 이런 봉들과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잘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오늘은 뭐 아무튼 앞으로는 올라도 오버슈팅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아무튼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풋옵션들이 며칠 동안 저점 지키는지 이런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옵션은 볼 거 없고, 당연히 오늘 풋옵션 팍팍팍팍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사실 생각해 보시면 갭 상승 얼마 안 했지만 풋옵션은 좀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거 이상한 거 없고.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뭐 최소한 도찌봉 정도 나와 주면은 좀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도찌봉,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가 같은 정도의 봉이 나와 준다면 오늘의 시가와 종가 같았던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 3거래일 동안 뭐 어떤 매집이나 뭐 저점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오늘도 이 음봉의 몸통이 이렇게 슬슬슬 길어지면은 별로 희망은 없는 겁니다. 보시면 몸통이 좀 길어지고 있죠. 이런 모습은 어쨌든 지지력이 나오는 모습은 당연히 아니니까 이런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아무튼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선물이 고점을 확인하든지 풋옵션이 저점을 확인하든지 어쨌든 뭔가 좀 기다리셨다가 하셔야지. 지금은 뭐 심증상은 좋아요. 심증상은 뭐 이거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